여러분 다들 네모바지 스폰지밥 어릴 때 종종 보셨나요? 저는 스폰지밥이 피클 2개를 얹어놓고 눈, 코, 입을 그리면서 치즈로 이불을 덮어주던 그 장면이 잊혀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피클들이 잠들어 있는 게살버거 코스터를 만들어 볼 겁니다. 합치면 게살버거, 흩어지면 코스터가 되는 제품입니다. 코스터 하나하나의 크기와 비율을 체크해줬고요. 기본적으로 동그란 코스터가 될 거지만 네모칸을 가이드로 그려줬습니다. 그리고 버거 사이에 들어갈 패티와 양파, 그리고 양상추를 그려줍니다. 피클들한테 덮어줄 치즈도 그려주고요. 마지막으로 토마토입니다. 오늘은 루프건도 같이 쓸 거기 때문에 L로 표시를 해줬습니다. 우선 빵부터 쏴줄 예정입니다. 빵은 갈색을 쏴줄 거고요. 노란색은 빵에 뿌려지는 참깨의 색입니다. 짜잘짜잘한 참깨를 먼저 쏴주고 빵을 채워줄 때 참깨를 좀 피해서 채워줘야 합니다. 저 작은 참깨들을 다 피하려니 골치 아프지 않나요? 실제로 골치 아픈 작업입니다. 이렇게 쏴주고 있을 때 앞에서 보면 참깨인지 뭔지 하나도 분간이 안 가죠? 빵을 가득 채워주면서 참깨를 열심히 피해줍니다. 이렇게 참깨를 다 피해서 쏴줬고요. 나중에 카빙하는 시간에 좀 더 참깨처럼 만들어주겠습니다. 햄버거의 밑면에 들어갈 빵 한쪽도 이어서 채워줍니다. 이쪽 면엔 참깨가 없기 때문에 아주 쉽게 빠르게 채워줬습니다. 빵 2개가 완성되었습니다. 진짜 빵처럼 퐁신퐁신합니다. 이제 패티를 만들어 줄 건데요. 2가지 색을 섞어서 써볼 생각입니다. 왜냐면 패티에 딱 맞는 색깔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2가지 색깔이 적절히 잘 섞이면서 패티처럼 보여지기를 바라보겠습니다. 그래도 걱정했던 것보다는 패티라고 불러도 될 만한 색이지 않나요? 사실 계속 고민했던 게 게살버거 패티라고 하면 게살이 들어갈 건데 그림 자체만 봤을 때는 그냥 일반 불고기 패티 같은 그림으로 그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게살 패티가 어떻게 생겼는지 어차피 모르니까 지금 보시는 게 게살버거 패티입니다. 중간에 하얀색 실이 막 뿜어져 나온 거 혹시 보셨나요? 제가 쓰는 실이 굉장히 통통한 편인데 그걸 2개나 섞어서 쓰니까 통에서 힘이 잘 안 들어갔거나 기포지가 못 버텼거나 그런 것 같아요. 기포지가 연달아서 터지면 아예 찢어지기도 하는데 일단 찢어지지 않고 잘 박혀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대로 진행했습니다. 이번엔 양상추를 쏴줄 차례입니다. 양상추도 본체는 그린이고 이 줄기는 노란색 소스로 쏴줄 겁니다. 아까 참깨빵을 쐈던 것처럼 소스를 먼저 노란색으로 쏴줄 거고요. 그리고 양상추 본체를 채워줄 때 이 소스를 요리조리 피하면서 잘 채워줘야 합니다. 소스의 모양이 소스처럼 보이질 않죠? 양상추 본체를 채워주면서 소스 모양도 찾아주겠습니다. 점점 소스 모양이 보여지는 모습 보이시죠? 더 명확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카빙 시간에 다듬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뒷면을 보시면 소스와 본체 사이에 텀을 좀 주고 쏴줬는데요. 나중에 카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제 토마토 차례입니다. 토마토도 겉과 속의 색이 다르기 때문에 2가지 색을 사용하겠습니다. 겉의 색은 속보다 하나 밝은 주황에 가까운 색깔을 써줬고요. 이 속은 빨강에 가까운 색깔을 채워줄 겁니다. 겉과 속의 색이 다르기 때문에 토마토도 카빙을 염두에 두고 거리를 조금 두고 채워주시면 좋습니다. 근데 토마토도 결국 자연물이기 때문에 뭔가 자연스럽게 그냥 섞이는 게 좋을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굳이 카빙은 안 하셔도 됩니다. 다 취향 차이라서요. 저도 엄청 칼같이 할 생각은 아닙니다. 지금 이 자체로만도 너무 귀엽지 않나요? 루프를 사용해줘야 하는 재료들을 제외하고 전부 채워줬습니다.
이제 귀여운 피클들을 재우러 가볼까요? 피클들을 덮어줄 치즈는 컷으로 할 거기 때문에 루프를 사용하기 전에 먼저 쏴주겠습니다. 이 흰색 실은 치즈의 빛나는 부분을 채워줄 겁니다. 굉장히 포근한 치즈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치즈니까요, 반딱반딱하게 빛나는 하얀색 부분도 만들어줍니다. 이제 루프건을 사용할 건데요. 루프건을 사용할 때 장점은 컷보다 덜 위험하다는 겁니다. 컷은 이 부분에서 가위가 튀어나오거든요. 자칫 잘못하면 손가락이나 기포지가 잘릴 수 있는데 루프건은 기본적으로 가위가 없고 이 부분이 실을 밀어내주면서 나오게 됩니다. 직접 쏘는 모습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쏘는 방법은 똑같지만 가위가 달려있지 않기 때문에 직접 손에 가위를 들고 잘라주면서 마무리를 해야 합니다. 이 피클들은 겉면의 가이드 부분은 채워주지 않을 겁니다. 피클의 귀여운 얼굴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피클들이 나오는 그 화가 호러 특집이던가요? 아무래도 제 피클들은 호러물에 가까울 것 같습니다. 이따 카빙 시간에 살릴 수 있기를 기도해 봅니다. 조금만 기다려. 마지막 재료로 양파를 만들어 줍니다. 저는 자색 양파를 넣어 줄 거고요. 양파의 겉면은 보라색에 가까운 실 색깔로 써주고 그 안쪽은 흰색으로 채워줄 겁니다. 저는 보통 내가 쏘는 방향이 티가 났으면 좋겠다 싶을 때 루프를 생각하는데요. 양파는 원래 동글동글 결이 보이는 야채다 보니까 루프로 결을 보이게 하면서 쏘면 좋겠다 싶더라고요. 이렇게 모든 재료가 복슬복슬하게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하나씩 본드를 발라주고 하루를 기다려주겠습니다. 하루가 지나서 재료들을 전부 분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분리된 재료들은 한 번씩 싹 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평평하게 밀어주는 과정을 쉬어링이라고 하는데요. 쉬어링 같은 경우는 평평하게 만들어주는 것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양한 도구나 기계가 있는데요. 저는 없습니다. 나중에 생기면 자랑할게요. 루프 같은 경우는 굳이 밀어줄 필요는 없습니다. 너무 심하게 튀어나온 경우면 밀어주는 게 편하겠지만 가위로 조금씩만 잘라주는 것으로도 충분합니다. 자, 이렇게 모든 재료를 쉬어링 과정을 거쳐줬습니다. 햄버거를 만들고 있는데 실밥도 진짜 햄버거처럼 나오네요. 이제 먼지를 다 털어주고 게살버거에 맞도록 순서대로 카빙을 시작하겠습니다. 참깨는 쏠 때도 정말 번거로웠지만 카빙할 때도 너무 작고 자꾸 움직여서 카빙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칼같이 더 안 해주고 그냥 조금 뭉그러져 있어도 괜찮은 정도로만 정리해줬습니다. 밑에 깔리는 빵은 크게 카빙해줄 게 없기 때문에 동그랗게 모양만 잘 나올 수 있도록 다듬어줬습니다. 동그랗고 빵실빵실하죠? 이렇게 빵은 끝났습니다. 다음 차례는 양상추입니다. 양상추에 묻어있는 소스도 한 난이도 합니다. 양쪽으로 지그재그 꺾여있는 저 부분이 정말 헬이에요. 그래서 머리채 잡듯이 쥐어 뜯어줬습니다. 꽤나 모양이 보이고 있죠? 양상추도 끝입니다. 다음은 토마토입니다. 토마토도 겉모양이 동그랗게 나올 수 있도록 다듬어주고 속과 겉 무늬가 구분이 될 수 있도록 정리해줬습니다. 근데 토마토는 참깨보다 더 명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서 크게 눈에 띄는 부분들만 잘라줬습니다.
이제 호러물 속에 갇혀있는 피클들을 구해줄 차례입니다. 잘 잠들 수 있도록 이불인 치즈를 정리해줬고요. 이제 웃으면서 잠들 수 있도록 피클들의 얼굴을 정리해줍니다. 꽤나 웃상이 되지 않았나요? 울며 잠드는 피클이 아니라 웃으며 잠들 수 있는 피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글동글 결이 살아있는 양파를 만들어주겠습니다. 루프로 쏜 것도 기본적으로 컷으로 쏜 카빈과 똑같이 여기저기 튀어나온 부분들을 정리를 해주면 됩니다. 어느 정도 루프가 풀릴 수는 있는데요. 어차피 전체적인 면이 다 루프면은 별로 티가 안 납니다. 그리고 마지막 패티 재료는 카빙을 할 건 사실 없고요. 아까 한번 다 밀어줬기 때문에 끝난 상태인데 이 결이 좀 더 섞였으면 좋았는데 너무 줄무늬처럼 나왔어요. 손으로 섞었을 때 섞이면 참 좋을 텐데 좀 아쉽습니다. 이제 모든 재료가 준비됐으니 글루건의 차례입니다. 글루건이 달궈질 때까지 정리해줄 면들을 가위로 잘라주겠습니다. 이 피클도 그렇고 이번 코스터는 전체적으로 동그란 면이 많기 때문에 깔끔하게 잘 붙일 수 있도록 작게 잘라주고 겹쳐서 두꺼워질 것 같은 구간들은 아예 잘라내줍니다. 지금 보시는 모서리처럼요. 자, 이제 모든 재료들을 붙여줄 준비가 끝났습니다. 잘라진 표면에 글루건을 짜주고 저처럼 도구를 쓰시거나 손으로 꾹꾹 눌러서 붙여주시면 됩니다. 다 붙여준 다음에는 정말 마지막으로 모양을 다듬어서 잡아줍니다. 이 뒷면에 펠트지나 미끄럼 방지 시트를 붙여주면 참 좋은데요. 저는 없습니다. 어차피 제가 쓸 거니까요. 제가 만들고 제가 손해보는 장사입니다. 이제 모든 재료들을 앞서 보신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만들어주면 됩니다. 마지막 재료인 패티까지 다 붙여줬습니다. 이제 햄버거를 팔러 가볼까요? 빵을 깔아주고 치즈, 양파, 토마토, 양상추, 그리고 빵. 뭔가 빠졌는데요. 다시 볼까요? 패티를 빠뜨렸네요. 패티에 치즈, 양파, 토마토, 양상추, 빵. 이렇게 게살버거의 완성입니다. 곤히 잘 자고 있는 피클들이 참 귀엽네요. 이렇게 코스터로서의 역할도 충분히 해주고 있습니다. 합치면 게살버거, 흩어지면 코스터. 오늘의 영상 어떠셨나요? 이 다음엔 또 어떤 터프팅 작품을 가져올지 궁금하고 기다려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